수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테네라는 공동체의 공멸을 면하기 위해 선택했던 민주주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던 그들의 결정은 위대했습니다. 고대 아고라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언제든지 투표를 통해서 유력한 정치인을 도시에서 추방했습니다. 여기는 다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도편들이네요. 그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투표하는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도편 추방제에서 선택된 사람은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그도 도편 추방을 당했습니다. 끝내 죽을 때까지 아테네로 돌아올 수 없었죠. 혹시라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미리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10년 동안 이 나라를 떠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던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가 배심원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없이 단지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를 변론하면 배심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죄의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선발이 되면 자기 와서 배심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재판은 하루에 끝났고요. 배심원의 수가 600명에서 6,000명까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배심원을 매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아테네의 사법제도를 다룬 한 희극에서 재판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배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권력은 왕권에 못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일개 시민이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던 곳,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아무래도 배심원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원고나 피고의 평소의 행실과 평판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평소에 본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왔느냐, 아니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해서 평판을 쌓아왔느냐가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는 페리클레스 시대인 기원전 461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429년까지 약 30여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아테네인들의 열망은 100여 년이 흐른 기원전 330년에 발견된 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한 여신이 앉아있는 남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있는데요. 이 여신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남자는 아테네 시민을 뜻합니다. 지금은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비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자 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은 무죄다. 이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고 경이롭습니다. 그게 2600년 전에 이들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발칸반도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남아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스라 불리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자리를 잡고 메마른 땅을 일구기 시작했죠.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문명은 배고픔을 먹고 자란다 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했던 솔론이 개혁을 할 때 그분은 경제개혁도 같이 하는데요. 중요한 경제개혁 중에 하나가 이 척박한 아테네 주변 땅에서는 곡물이 어차피 자라지를 못하니까 여기 있는 이 올리브와 같이 척박한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대량으로 심어서 거기에서 이제 올리브유를 만들어서 그 올리브유를 해외에 수출하고 흑해 주변이나 이집트 같은 곳에서 밀을 대신 사들였던 거거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생산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해외에 수출하고 대신 밀과 같은 식량을 사들였습니다. 박물관에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과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라는 직종이 생기기 시작했죠. 올리브유나 포도주 등을 담을 도기 산업과 무역을 위한 조선업과 해운업이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부를 쌓으면서 세를 이룬 상인들은 권력을 요구하면서 귀족들과의 계급 투쟁이 치열해집니다. 민주주의는 그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죠. 기원전 5세기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이자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였습니다. 특히 조형예술 분야는 유난히 더 빛을 발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재현된 그리스 신화의 신들 때문이었죠.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본인들이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이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종교였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신을 인간으로 제일 먼저 형상화한 것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가들 또한 신의 이미지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때 화려했던 신전들은 대부분 기둥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 중심지에 있는 제우스 신전 또한 예외가 아니죠.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것을 2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완성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그리스 문화에 대한 사랑, 특히 각별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독 로마 황제 중에 그리스 문화에 심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결국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점으로 확고하게 로마 문화 속으로 파고들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신전은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문명이 유럽 문화의 초석이 되는 그 상징과도 같은 신전입니다.